이제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지금까지 풀어온 유리수의 계산이나 문자와 식이나 이런 단원들은 사실은 1차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서 예비학습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했던 것들이 여기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 이미 앞에서 개념적으로 연습을 좀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앞에 충분히 복잡하게 했는데 방정식 쪽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연습하면서 뒤에는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봅시다. 등식, 방정식, 항등식. 자, 요 강의에서는 개념적인 정리들을 좀 하려고 해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문제 해결보다는 개념 정리인데 등식이라는 것은 2x 플러스 3은 x 이런 식으로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부등식은 뭐예요? 부등식은 2x 플러스 3이 x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부등식이라고 하고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는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는이 아니에요. 등호를 읽는 방법이 뭐뭐뭐는 뭐뭐뭐와 같다, 뭐뭐뭐는 뭐뭐뭐와 같다 이렇게 읽는 거고 의미고 읽는 방법이고 이름은 등호예요.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 양쪽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고 관련되어 있는 용어로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왼쪽에 있는 식들을 좌변, 오른쪽에 있는 식들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딱 나누어서 좌변, 우변 이렇게 나누고 양쪽을 똑같이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양변이라고 합니다. 다음 방정식은 그럼 뭐냐? 이 등식에 x와 같은 알 수 없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 관련 용어가 뭐 미지수는 구해야 되는 값 상수하고는 또 달라요. 이렇게 하면 얘는 구해야 되는 값이 아니라 수 대신에 그냥 나타낸 값이에요. 물론 구할 때도 있죠. 근데 다른 조건들이 다 정해지고 구할 때가 있지만 얘하고 얘는 좀 달라요. 이걸 미지수라고 하진 않아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x에 관한 방정식이다 그러면 미지수가 x인 방정식을 얘기해요. a에 관한 방정식이다 하면 그 a가 바로 미지수가 될 때 a에 관한 방정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음에 방정식의 해와 근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바로 미지수의 값을 바로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다라는 용어는 방정식의 해나 또는 근 같은 말인데 해를 구하는 것을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다음 항등식. 항등식은 이 등호로 되어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즉 이런 거예요. 2는 2다. 이거는 뭘 어떻게 이걸 틀리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네. 5는 2 더하기 3이다. 이런 게 이제 항등식이에요. 근데 항등식이라는 말이 이제 생기는 건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에 하던 2 빼기 1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이런 게 항등식이냐 이렇게 구하는 순간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용어가 생긴 것은 바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겼겠죠.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란 바로 지금 같은 경우고 이런 경우예요. EX가 아니라 AX 플러스 3은 7x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에 3은 똑같이 빼면 없어지고 AX와 7X도 똑같아야 항등식이 된다. 즉 언제나 성립한다.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런 게 항등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A가 7이 되어 똑같아지는 순간 양쪽에 7X가 다 빠져서 사실은 항등식은 결국은 0은 0꼴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항상 참이 된다. 문자는 다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개념적으로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각각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봐야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기본 원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은 보통 양팔저울을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양팔저울의 성질이랑 비슷해요. 양변에 등호를 기준으로 한 양쪽 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이렇게 플러스 C 이렇게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다음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때 0이 아닌이라는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수학 공부가 끝날 때까지 붙어 다닐 나를 괴롭힐 조건인데 그게 이제 어떤 조건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수학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어떤 수가 앞에 오든 간에 나누기 0이라는 식은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식이에요.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에서도 여기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붙여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는 이 강의 다음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이 등식의 성질을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5다. 자, 만약에 등식의 성질을 하나하나 이용해서 푼다 그러면 플러스 3이고 플러스 5니까 적은 3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한다. 양변에 두 번째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을 성립하기 때문에 3을 한다. 목적은 얘를 없애주는 거다. 왼쪽을 문자를 남기고 오른쪽은 상수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2x는 x 플러스 계산해서 2가 된다. 그런 다음에 양변에 또 x를 뺀다. 여기를 3으로 고칠게요. 양변에 x를 뺀다. 그럼 마이너스 x 하면 이거 없어지고 2x는 2가 남는다. 여기에서는 x는 1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등식의 성질이 적용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양변을 2로 나누어서 x는 1이 된다. 이거는 바로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서라는 네 번째 등식의 성질이 적용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요거가 익숙해지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배우지만 않았지 식을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해보긴 했어요. 조금씩.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식을 세워서 네모로 풀지만 식을 세워서 푸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 해본 거고 이제 얘를 2항으로 설명을 하면 어떠냐? 3x 플러스 3은 x 플러스 5다. 자, 이제 2항으로. 아까는 양변에 똑같은 걸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면 플러스가 등호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우변에서 좌변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연산 부호를 바꾸어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3을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3x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x를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되어서 3x 마이너스 x가 되어서 2x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x는 2 나누기 2가 되는 꼴이죠. 여기는 x가 그냥 넘어갈 때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넘겨서 빼기로 바꾸어 주는데 이런 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그 앞서 첫 번째 원리인 등식의 성질을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 x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없애주냐? x를 빼줘야 없어진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x로 넘어가는 게 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한 번씩 되새겨 보는 게 좋답니다.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1차 방정식의 풀이에 관한 강의는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